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성안, 직산, 입장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천안사랑 상품권 관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관련, 노인회 및 분회 운영 지원 관련, 서북구 문화원 이전 신축 관련 질문은 사전에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천안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확대 관련하여 행정부에서는 지산지소 운동을 통해 관내에 생산되는 고품질의 천안산 농산물이 관내 대학 등에 원활히 소비되어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먹거리를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관련 성안 종축장 이전 개발 관련하여 박상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행커칩이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조금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 쓰다 남은 휴지를 활용해가지고 해봤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가볍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농촌에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쌀 문제도 있고요, 벼스매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방안이 많이 억제되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일손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은 그런 계절 근로자라도 있어야 농사를 짓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비단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은 외국인들이 없다면은 네. 농업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대표 농산물인 배, 포도, 오이 등 이런 부분은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이런 농업 쪽에는 더더군다나 좀 절박한 현실인데 그 시장님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충청남도 전체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한 12군데 정도 되는데 천안시가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장님?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죠. 네, 본 의원이 2021년 9월 1일 제22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료 584페이지를 보니 우리 시도 2023년부터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MOU를 체결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님 특별히 라오스랑 이게 MOU를 체결한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충청남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는지 시장님 파악하시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절박한 사유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도 이 다문화 가족을 비롯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3,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계절 근로자가 아니고 다문화 가정분들이 그렇게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 천안이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중에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주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지난번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계절 근로자가 있다는 것만 제가 파악을 했지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현안시에 맞는 현실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이탈하는 문제로 인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은 그 재반 수수료를 본국에 비공식적으로 납부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입국도 어렵고 또 비용 부담도 크고 그런데 농업 분야에는 3개월에서 5개월간 단기간 계절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보다 이탈하여 불법으로라도 우리나라에 장기간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들은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공감하시나요? 네,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리 도내 전체 12개 자료를 이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를 다 합쳐도 한 600여 명 정도밖에 되어 있지를 않고요. 그래서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에 한 20명도 안 되는 19명이 이탈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근로 그 필요나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계절 근로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수적으로 약 25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탈된 사람도 19명 정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이로 인해서 엄청난 이 농사의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거에 비하면 우리 천안은 워낙 많은 그 외국인들이 다문화 가정으로 선호하는 지역이 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자료를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사용하는 데 약간 인원이 적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절박하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제 말씀하고 네. 통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특별히 주목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쓸 정도로 절박하지는 않으나 우리 내부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작년 초에 그 병천에서 그 태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때에 100명이 넘는 태국인 근로자들이 나왔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그게 대부분 불법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지금 다른 지자체처럼 10명, 20명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100명 단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천안시에서도 내년부터 이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근데 아마도 이런 많은 인원들을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부서에서 또 담당 인력이라든가 또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축장 이전 개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 북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전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장님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그동안 성안 지역 주민들이 아마 공통으로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의 부가가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종축장이 127만 평이나 딱 버티고 있었던 거. 그래서 95년도부터 이제 이전 작업을 추진해서 이제 비로소 이전이 가시화된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 양령리 일대의 그 축산 농가, 특히 이 돈사, 우사 이것이 너무 집중적으로 거기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실 오래된 그 구시가지가 전혀 재개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속상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 네, 또 둘째 군사 보호구역, 네, 그 다음에 탄약창 130만 평, 종축장 127만 평. 그러니까 이 면적을 다 합치면 수백만 평 정도가 이제 북부 지역 개발을 좀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수원 보호구역은 과거 수년간 노력 끝에 많은 면적이 해제되었고 지금 일부 보호구역 지정돼 있지만 이 또한 천안시는 정부 부처와 관련된 평택시와 끊임없이 협의와 건의를 통해 해제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또 군사보호구역도 지금은 과거보다 많은 면적이 해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도 덜 받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군사보호구역이 남아있으므로 이 또한 불필요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네네. 그리고 탄약차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이라서 본 의원이 거론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장 이제 중요한 성완 종축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종축장 이전을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과 천안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전을 주장했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 그러니까 일정 시대나 우리 해방 이후 적어도 한 80년대까지는 나름대로 새로운 종축을 제일 먼저 이렇게 좀 얻어서 이 가축화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전국에서 축산계라는 이름으로 제일 먼저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축산 조합처럼 그런 축산계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그 농가 부가 수입을 얻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걸로 저는 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년에 와가지고는 127만 평이라는 큰 부지에 넓은 부지에 비해서 종축이 그러니까 그 씨앗이 되는 씨 종축이 닭이든 뭐 돼지든 소든 전부 합해서 한 5,000수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지역의 부가가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127만 평이 이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불만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따라서 그것이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 발전에 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불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종축장 이전 개발 관련해서 주민들을 비롯해 천안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제 이전을 주장해 왔고 또 다행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또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제 순탄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 본 의원이 종축장 이전 개발에 있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이제 종축장 부지가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아, 맞습니다. 제 공약이 그러하고 또 도지사나 대통령 공약을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관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후보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 상황 혹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어떤 점? 행정 절차가 지금 어떻게 남아 행정 있는지. 절차요. 글쎄요. 일단은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장 최근 일로는 한 일주일 전에 기재부 최상대 차관이 방문했을 때에도 그 점을 강조해서 국가산업단지로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체는 최첨단 국가가 생각하는 가장 최첨단 산업을 전제로 국가 사안단으로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천안시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충청남도로 보내서 충청남도에서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네. 그런 것을 도에 저희는 건의를 했어요. 발표가 12월 달쯤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최종적으로는 아마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전 천안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상돈 시장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국가산당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19일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그 김태흠 지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10월 18일에 만나서 약 1시간 20분 동안 충남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기사 내용을 보고 좀 당황을 했는데 이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와 이 충남에 있는 국유지를 맞바꾸는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동안 종축장 이전을 주장해온 주민들이나 천안 시민들은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 같은데 시장님 혹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그 기사를 봤고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세종시에 약 한 80만 평 정도 되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가 있어요. 그 80만 평과 127만 평의 종축장 부지를 그 재산 교환을 등가 교환을 좀 하자 하는 제안을 한 거를 전제로 한 겁니다. 다만 그것이 타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기재부가 그것을 검토하는 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가. 왜냐하면 이 재산 관리, 국유재산 관리는 기재부가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마침 저는 한 일주일 전에 차관이 그 기재부 차관께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 사안단으로 최첨단 국가 사안단으로 개발되기를 원한다. 그런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재산 교환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데에 시장으로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을 맞바꾸자는데 시장이 그건 부당하다, 옳은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는 제가 필요한 얘기만 했다는 말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기조의 변함은 없어야 된다. 그 판단으로 개발돼야 되는. 그 충청남도에서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을 충남 북부권과 평택, 안성, 화성, 오산 등 경기 남부권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 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민선 8기 핵심 과제입니다, 시장님.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8개 주요 사업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8개 주요 사업이 잘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8개 주요 사업 내용에는 종축장 이전 개발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지만 이 구역으로 볼 때는 종축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공감하시죠, 시장님? 그걸 뭐 공감을 하고 안 공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다 개발이 다 지금 이 서해 아산만 건으로 해서 개발이 아산만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본 의원은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과 종축장 이전 개발과 관련성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기 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시장님. 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 실무자들은 거기에 그 여건을 검토할 때에 종축장을 집어넣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건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종축장을 개발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 시설은 우리 성안 쪽에 뉴타운 형태로 건설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 V 메가시티와 관련 지어서 그쪽 그 메가시티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의견을 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과 종축장을 같이 묶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음 자료를 보면은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점은 자칫 종축장 이전 개발 사업으로 인해 그 수혜가 국가 산업을 위해 희생하며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온 주변 주민 그리고 천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축장과 인접하고 있는 주변 지자체로 그 수혜가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아닌지 몰라도 얼마 전에 그 아산시에서 그 둔포면에다가 약 5천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기사 자료를 봤습니다, 시장님. 보셨나요, 혹시 시장님? 뭐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와 연계시켜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거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안 역세권 개발과 연계시켜서 지원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자꾸 주변 상황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그래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시장님. 이게 뭐 지도상으로 봐도
종축장 부지가 평택시, 아산시와 굉장히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자체 장이어도 그런 욕심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그걸 됩니다. 뭘 불안하게 생각합니까? 네. 우리가 더 이쁘게 개발을 하면 되지.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예, 나왔습니다, 예, 시장님. 예, 예. 시장님 공약에 보면은 이게 시장 공약 사항입니다. 네. 종축장은 국가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 밑에 빨간색으로 보면 주변 지역 뉴타운 건설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 창출이라고 있습니다, 시장님. 네. 근데 이 종축장이 실제로 이전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행정 절차를 받고 하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시장님? 26년까지 또 나가는 이전을 게 완료하기로 돼 있죠. 거기에 또 맞게 개발을 하려면 또 그 후에도 27년제부터 여기는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뉴타운 건설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저 역세권으로 그 지원 시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컨셉만 이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자세하게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뉴타운 건설 관련해서 지금 시기에 관련돼서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종축장 이전 개발 사업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뉴타운 개발 사업 또한 종축장 이전 개발 사업만큼 저희 시민 입장 또 주민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종축장 이전 사업 시기에 구속받지 말고 우리 시는 나름대로 뉴타운 개발 사업을 앞당겨서 종축장 이전 개발에 따른 수혜가 오로지 천안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공감입니다. 네. 너무 쉽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공감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 네. 이전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남 좋은 일 시키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당겨서 좀 최대한 빨리. 아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제적으로 꼭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아마 마세요. 주민들은 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예, 예. 기대한 부분이니까요. 끝으로 시장님, 이러한 대형 사업들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끝으로 종축장 이전 개발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죽 서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 시민들은 그것이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종축장 이전 추진위원회 분들 거기에 속해 있던 많은 분, 즉 한 1,300여 명 정도가 되시는데 그분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러시는데요. 기본 방향은 분명한 거는 제가 사실 단체장 출마하면서 윗분들한테도 건의했고 그래서 도지사의 공약과 대통령 공약으로까지도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는 기대를 확실하게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성안 지역이 좀 더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지만 뉴타운 개발은 서둘러서 꼭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종축장 이전 개발 관련하여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에 따른 개발은 전체 부지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대기업 유치에 초점을 둬야 하며 종축장 개발을 계기로 천안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종축장 부지를 단체장의 치적 사업을 위해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종축장 개발은 천안시는 물론 특히 낙후된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종축장 부지 내에 주거, 상업시설들이 들어선다면 북부 지역의 공동화 현상 및 지역 상권 붕괴에 따른 더 이상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종축장 개발은 천안 시민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 수요에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축장 이전 개발 및 주변 뉴타운 건설에 철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TF팀을 구성하여 조기에 종축장 주변 지역 뉴타운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과수 화상병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이혁재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예. 어제 존경한 육종영 의원님께서도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약재 회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과수화상병 방지약재인 보르도맥스 처리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어제 육종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그것은 다 회수를 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2일 이틀간에 배부된 100농가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 살포 중지를 명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25일 날 최종 살포된 그 농가 이외에 미살포 농가에 대해서는 수확 후에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문자 안내를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육종 의원님 질문 내용과 시장님 답변 내용을 저희들이 이 시정 질문이 끝난 이후에 야간에 50농가를 저희들이 전화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살포를 완료했거나 10월 달 안으로 살포를 하겠다는 대답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래서 회수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50농가 샘플링한 것으로 봐서는 회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보르도액이 이게 100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포도 세균병 방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포도 등 과수류 및 과채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보르도맥스를 수령한 농가는 945농가이며 7월 21일, 22일 사이에 살포한 농가는 10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약흠 발생과 관련하여 초기에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살포 중지 문자 발송 등으로 농가의 피해가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은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까도 처음에 질문을 드렸지만 보르도맥스 배부받았지만 살포하지 않은 보르도맥스 처리 계획 소장님 그러면은 어떻게 회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예. 미살포 농가가 수확기 이후에 과수원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포를 하게 되면 약흔이 남기 때문에 다 과원에서 저장고라든지 창고로 이송이 끝난 그런 과원에는 10월 달 안으로 전량 아마 살포를 원하는 그런 농가이기 때문에 회수할 농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존경한 육종영 의원님 의견처럼 분명히 불안해한 농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근데 소장님 의견처럼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과거 21년도에도 보르도맥스를 살포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한 약해는 없었죠? 저희가 좀 시간을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 질문 때도 육종영 의원님하고 김철환 의원님께서 화상병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약재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부터 농업인들이 요구가 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고가의 농약을 살포를 해서 좀 효과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충분한 약재가 공급이 됐고 생육 규정에 방제한 미생물 제재는 상당히 고가의 약재였습니다. 그래서 약재 선택에 있어서도 진흥청 전문가들이 현장 점검 시에 2016년도부터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한 약재를 전체를 놓고 점검한 결과 약재 배부나 선정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잘 선택이 됐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물 제재를 가지고 생육 기준에 농업인들이 원했고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안전성 위주로 미생물 제재를 살포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효과가 없었다. 농업인들도 얘기를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 다시 생육 중에 필요한 약재를 의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조합장들하고 농업인 대표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 것이 올해도 농업인들이 요구가 절실하니 생육기중 약제를 좀 살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금년에도 약제를 추가로 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안전성을 고려해서 똑같은 제형의 약제를 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됐고, 또 그 농업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또 똑같이 배부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리 성분의 약제를 제조사에 3번 문의한 결과 생육기중에 그 살포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답변을 듣고 5개 후보군 중에 미생물 제재도 포함이 됐고요, 구리제인 그 보르도맥스도 포함이 돼서 13분의 선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담당 과장이 위원장이 돼서 협의한 결과 비밀 투표에 의해서 최종 보르도맥스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 하여튼 고민 끝에 선정한 약제가 금년 그 잦은 기상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 피해가 확산된 거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뭐 충분히 헤아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저희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오늘 대책위하고 제조사하고 최종 합의가 됐다는 그런 그 문자를 제가 조금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조사에서 기상 상황하고 맞물려서 피해 상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니 제조사에서도 피해 그 금액을 초반에는 충분하다고 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과실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도 감당할 수 없으니 일정 부분 이 선에서 피해 대책위하고 오늘 최종 협상이 타결됐습니다마는 그 전에 시장님하고 면담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그런 그 국가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살포를 해서 약흔이 발생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 시장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피해 대책위 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 과정에서 시장님도 알았다, 그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손해사정사 비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그 보전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 피해 대책위하고 대위하고도 지금까지 협상 직전까지 계속 협상이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르도맥스가 약흔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약제 중에 석회유황합제하고 보르도액하고는 종합 살균제에 있어서 예방도 효과가 있지만 치료 효과로도 현재까지 그 2가지 약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약제는 살균제에서는 없고, 아마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정 질문 때 김철환 의원님께서도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급을 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바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던 내용 중에 아마 의원님께서 들은 내용이 그 구리제 성분을 농업인들이 혹시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짐작은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보르도맥스 이거 배포된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육종영 의원님 말씀처럼 불안해하는 농가도 있는데 또 이거 왜 또 무료로 줬다가 다시 뺏어가 이렇게 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제품에 하자가 없고 예를 들어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좀 더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회수는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실에 이제 약흔이 남아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네. 잎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구리 성분하고 칼슘제 성분이 들어 있어서 낙엽이 되기 전까지 살포를 한다고 하면 약효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는 농업인하고 심도 있게 네. 하여튼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르도맥스 약흔 피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피해 약제 이 책임은 주식회사 대우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식회사 대유 보르도맥스 약재 피해 농가 수가 10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피해율이 약 30에서 90%로 전체 피해 예상 금액은 50억에서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소장님? 전체를 과실을 인수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네. 예, 주식회사 대유의 보상 현황을 보면은 피해 초기 전량 매입이 연농가 약 11억 원 정도 보상을 받았고, 피해 초기에 아무것도 모를 때, 혼란스러울 때, 그때 보상을 받은 농가가 30농가인데 약 1억 5천. 그리고 지금 미야비 농가가 57농가인데 오늘 합의를 봤다고 했죠. 예. 그러면 미야비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오늘 합의를 본 거고 8억 정도의 합의를 봤다는데 맞나요? 예. 다행인 것은 미야비 농가 57농가에 그래도 박상돈 시장이 통건 결정으로 7억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현재 그 예산 부서하고 네. 협의 과정을 거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 농가를 위해 통큰 결정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소장님, 미야비 농가 57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오늘 협의를 보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피해는 받지만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됐는데 이제 최초의 두 번째 이제 30농가 요 분들이 피해가 좀 눈덩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 30농가도 수확을 해보니까 피해율이 또 30%에서 80%까지 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던 게 지금 다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5에서 8% 피해율로 잘못 합의한 30농가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어제 존경한 육종영 의원님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지만 약 1억 6천만 원 정도만 증액 지원해 준다면은 30농가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줄일 수 있고 특히 같은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형평성 상에서도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58농가는 저희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네. 그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한 52% 정도가 나와서 그 피해율을 가지고 이제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만은 초기에 합의된 32농가에 대해서는 그 합의서 내용 중에 미공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합의를 할 수 없었고요. 전에 들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현실가보다 더 보상을 오히려 많이 받은 그런 농가도 있는 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미미한 상태에서 계약이 완료가 돼서 그 이후에 강우에 의해서 피해가 확산이 돼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객관적인 그 보전 절차가 어떻게 될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후속 조치에 있어서 객관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한 준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7억 4천만 원과 함께 추가로 30농가에 대한 1억 6천을 더 편성해 주시면 약 90농가의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농가 중 여성, 고령, 임차농이 대부분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 기존 7억 4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1억 6천을 증액 편성하여 9억 원을 시장님,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적극 검토해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